3D를 하실 때는 우선 평면 관리자라는 게 중요해요. 평면 관리자, 작업 관리자. 왼쪽 하단에 평면 관리자라고 창이 나올 거예요. 평면 관리자 창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저랑 인터페이스를 잠깐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설정 창에 자, 여기 설정창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지금 평면 관리자에 지금 그래픽 뷰 바라보는 시점,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G예요. G.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에서 평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W 월드, WCS 여기가 평면의 기준이다.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면,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면. 이게 기준 좌표계예요. 기준 좌표계. 현재 이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작업 평면, 공구평, 현재 스케치도 툴 패스를 내는 것도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공구평면, 작업평면, 공구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한번 누르고 우측면이라고 한번 눌러볼까요? 마우스 우측면 뷰, 이 어디 갔냐? 홈에 있나? 잠시만요. 자, 여기서 우측면을 누르면 우측면을 기준으로 자, 그래픽 뷰 바라보는 시점, 작업 평면, 공구 평면이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마스터캠이 예전 버전부터 항상 바라보는 그래픽 뷰 바라보는 시점을 바꾸면 그쪽으로 작업 평면이 넘어가게 돼요. 내가 우측에서 우측면을 누르면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면서 공구 평면, 작업 평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4부터 기본 세팅 방법이 요게 따라가지 않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쓰던 분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작업 평면, 공구 평면은 WCS를 따르고, 작업 평면은 그래픽 뷰를 따른다. 공구 평면은 작업 평면을 따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래픽 뷰를 바꾸면 얘랑 얘는 내가 현재 공구 작업 평면이 따라 들어가겠다는 세팅이에요.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앞머리에 V가 나오게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더라도, 집에서 설치를 했는데 안 돌아가더라도 우측면 여기 누르고 정면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월드 놔두고 그래픽 뷰와 작업 공구 평면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하단에 보면 왼쪽 하단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작업 평면은 정면이고 공구 평면도 정면이고 WCS는 평면이다, 월드는 평면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WCS도 같이 따라가는 아니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제 거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설정에 요것만 한번 다시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그래요? 예. 세 가지만 했는데 그래픽은 WCS를 따르면 이거는 선택을 안 했는데. 잠깐만, 지금 저 마우스가 조금 이상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잠깐만요. 여기는 월드를 한번 딱 눌러놓으면 여기가 기준에서 우측면으로 들면 따라가 나오죠? 한번 바꿔서 그래. 한번 바꿔서. 자, 이제 이게 말로만 해도 모르겠죠? 한번 스케치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그래픽 뷰를 마우스 오른쪽 평면이나 그래픽 뷰를 G를 누르면 돼요. G를 누르면 따라가죠? G를 누르면 내가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MCT XY, 이게 XY Z가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은 당연히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고정을,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와이어프레임의 중심점에다 평면에다가 동그라미를 80파이 정도 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까요? 하고 V. 자, 그럼 우리 2D 스케치 하듯이 정면에다 그랬어요. 근데 Z를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자, Z를 위로 올린 상태로 80파이를 50mm 떠진 상태에서 스케치를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입체를 눌러보세요. 입체로 하겠죠. 마우스 오른쪽 입체. 자, 입체를 누르면 G가 입체로 바뀌었죠. G가 바라보는 시점이 입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점이 입체로 바라보고 있다. 자, 여기에 그냥 똑같은 80파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Z가 50mm 뜬 지점에다가 그릴 거야. 50mm 뜬 지점에다. 자, 그러면 밑에 하단에 여기 Z에다가 50mm라고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D로 돼 있느냐 3D로 돼 있느냐에 따라 스케치 위치가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면 오스냅으로 우리가 위치를 X형, Y형, Z 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고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평면만 내가 Z축 높이를 올려놨어요. 그죠? 그럼 내가 50의 스케치가 될 건데, 자, 여기에서 2D로 돼 있는 보기만 하셔도 돼요. 우선 보고 2D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오스냅을, 자, 원점이 지금 잡을 만한 게 원의 중심과 원점에다 오스냅을 잡고 당기면 위에 50mm 뜬 지점에 스케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이 스케치가 2D로 돼 있느냐 3D로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게 3D로 돼 있으면 오스냅도 입체적으로 잡히잖아요. 오스냅도.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내가 하려고 50mm 뜬 지점에 하려고 하지만 오스냅을 여기다 잡았기 때문에 Z가 0인 평면의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네? Z가 0인 평면에 오스냅 자체가 3D가 되니까. 근데 내가 2D라고 고정을 해놓으면 오스냅은 입체적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다가 위에다가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단을 2D로 해주시고요. 여기서 대충 스케치를 하고 숫자를 80이라고 한번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오스냅을 켜는 건 어떻게 해요? 오스냅은 항상 켜져 있어요. 여기에 항상 켜져 있어요. 자동 커서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자, 오스냅 잠깐만요. 자, 그냥 원을 그리기를 누르면 자동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돼요. 네. 2D를 전혀 못 하시는 건 아니죠? 했었는데 사용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그럼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 입체로 바라볼 거니까 다시 그래픽 뷰를 G라고 눌러볼게요. G, 입체를 G. 바라보는 시점은 입체로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스케치는 지금 똑같이 그려봤자 평면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안 겹치게 여기다가 Z에다가 이번엔 100mm 정도 떨어진 구간에 오른쪽 기준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스케치가 될 거예요.
자, 우측면이라고 돼 있는 우측면이라고 돼 있는 어디 갔냐? 우측면이라고 돼 있는 이 구간에 공급평면과 작업평면을 그리겠다. 쓰겠다. C하고 T. 그러면 하단을 눌러보면 자, 월드는 평면이고 공급평면은 우측이고 작업평면도 우측이다. 우측에다 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려보시면 우측에 그려지겠죠? 100이든 80이든 그죠? 자, 그럼 정면에도 하나 그려보세요. 정면에도 80mm 뜬 지점에서 자, 정면에다가 기준으로 자, 그래픽뷰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시점 놔두고 왜냐면 보기 편하니까 그래픽뷰를 놔두고 왜냐면 그래픽뷰를 바꾸면 같이 따라갈 거야. 내가 그럼 정면 한번 그려볼까? 정면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바라보는 시점을 G를 정면을 클릭을 하면 정면 기준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죠? F9 치워보세요. 이 화살표가 자 F9를 누르면 요게 새로운 원점인데 F9를 누르면 이게 원점인데 자 이게 홈에 뷰에 갈게요. 뷰에 자 공구지침 표시가 F9예요. F9 요 9 여기 X, Y, Z가 될 거예요. 표시가 안 나죠? 그럼 이거 X, Y, Z로 표시를 하려면 지침 표시라고 체크를 Alt F9를 체크를 하면 정면으로 그래픽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Y, Z 쪽이다. 지금 작업평면과 공급평면이 X, Y, Z다. 여기다 가운데 위를 살짝 돌리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필요하면 이 세 가지 이것까지 켜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마지막 한 개만 더 그려볼까요? 여기가 우측이었으면 좌측은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바라보는 동그라미를 그리겠죠? 좌측 면도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평면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면을 기준으로 자, 입체로 그래픽 뷰는 입체로 바라보고 G 입체로 바라보고 역입체로 되어 있네요. G 입체로 바라보고 내가 스케치를 좌측면에 그리겠다. 공구 작업평면을 동그라미를 원점 기준으로 그리면 이게 되겠죠? 반대쪽 그죠? 좌측면 기준으로 100mm 뜬 지점에 스케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면, 우측면, 좌측면 뭐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이제는 V 마우스 오른쪽 평면 다시 돌아 마우스 우측 평면으로 돌리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평면 컨트롤 A
이거 잠시. 컨트롤 A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딜리트 키하고 지워버리세요. 자, 다시 우리가 여기에 가서 Z를 0으로 고칠게요. 0 인풋.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솔리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 가지 평면들을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평면을 만드는 것도 모든 CAD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사각 형태 그리기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100에 100짜리 하나 그려보세요. 하나 그려주세요. 선생님, 네. 제 아이폰은 평면하고 그 아이폰이 좀 안 뜨는데 좀 많이 봤는데 이거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뭐 이렇게 하단에 솔리드 평면 레벨 가공 경로가 안 뜨시는 분들은 뷰 창에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가공 경로 솔리드 평면 아트는 필요 없죠. 아트는 우리 안 하니까 빼버리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밑에 하단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100에 100짜리를 하나 그렸어요. 솔리드에서 우선 여러분들 솔리드라는 기능을 안 배웠지만 어차피 다 배울 거예요. 우선 지금 평면을 잡기 위해서 솔리드에서 따라서 그냥 무조건 마우스 우측 입체로 놓고 보는 게 좀 편하니까 입체로 놓고 보고 솔리드에 돌출이라고 선택을 하고 체인을 걸어주세요. 엔터. 튀어나온다. 100mm를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V 한번 눌러주시고요. 완료. V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예제를 오늘 많이 그릴 거예요. 많이 그릴 거고 많이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솔리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릴 거고. 자, 우선 지금은 설명이니까 못따기로 자, 여기 못따기로 엣지만 선택을 하고 요거 체크 해제, 요거 체크 해제, 엣지만 선택을 하고 여기만 눌러서 V 하고 여기다 한 20C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죠. 적용을 누르고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줄 겁니다. 이쪽 엣지 V 이렇게 하나만 20mm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못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걸 만든 이유는, 자, 우선 기본적인 우리가 정면, 평면, 정면, 뒷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육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솔리드 면으로 선택을 하는 것과 이게 모든 CAD 시스템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에 보면 평면에, 자, 기본적으로 도형으로부터는 커브가 있어야 돼요. 커브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 커브를 이따 빼고 할 거고요. 커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솔리드 면으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면으로부터. 솔리드가 뭔지는 아시죠? 솔리드는 최적을 가지고 있는 애, 안에가 꽉 차 있는 애. 서피스는 곡면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애. 그죠? 와이어프레임은 커브들을, 외측을 그리고 있는 커브들을 얘기를 해요. 자, 솔리드 면으로부터 기준면을 만들겠다. 누르면 내가 여기다 한번 여기 한번 해서 여기다가 솔리드 면 기준을 잡아볼게요. 클릭. 자, 그러고 클릭을 하면 이 면에 내가 찍은 면을 기준으로 Z가 바라보게 돼요. Z와 직선을 기준으로 Y, X가 바라보게 돼.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Z가 내가 원하는 쪽이 X, Y, Z가 맞는지를 이 평면에서 선택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Y를 이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둘 돌리다 보면 여기가 Y가 되죠? Y, X, Z. 내가 축의 방향을 평면으로 화살표를 맞춰서 평면을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바꿔주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치하기 편한 쪽으로 화살표를 맞춰주는 거예요. 치수가 나오기 편한 쪽으로. 그리고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름을 나왔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C20-1에 대한 평면, 1에 대한 평면이다. 이름, 평면의 이름. 자, 이게 원래대로 우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평면을 지정을 한다면 원래는 이쪽이니까 C 라이트 C45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보면 여기다 원하는 이름을 써 주신 다음에 평면 여기서 이제 맞추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평면은 센터에 와 있어. 센터. 여기가 원점이. 근데 내가 이제 스케치를 내가 어느 한쪽 원점으로 X형, Y형인 포인트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평면에다가 그리면 내가 X 얼마, Y 얼마 숫자를 넣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때 여기에 보면은 재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내가 X, Y, Z의 화살표의 위치는, 평면에 대한 X, Y 위치 화살표의 정의는 이미 끝났고 원점의 위치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갈 건지 여기를 기준으로 X형, Y형이 될 건지. 자, 여기가 그럼 X형, Y형, Z형인 위치예요. Z는 이미 정해졌지만 위치를 그리고 V를 눌러볼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제를 하면 예제를 계속 할 때 다시 계속 누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마우스 우측 버튼 평면 돌아볼게요. 평면.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보면 C20-1이라고 내가 만든 평면이 나오죠. 평면이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래픽 뷰를 딱 누르면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를 여기 X형, Y형의 위치지만 이 원점으로 키보드 이 동그라미 눌러볼게요. 원 그리기. X 10, Y 10, 마이너스 10이겠네요. Y 마이너스 10인 곳에 스케치를 하겠다. 플러스네.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스케치가 잘못 눌렀어요.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 원 그리기. X 아이콘을 원 그리기 아이콘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X 플러스 쪽이니까 10, Y 마이너스 10인 지점에 스케치를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왜냐면 원점은 여기서부터 X10, Y 마이너스 10인 지점에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거의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구평면과 작업평면이 이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엣지를 가지고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F9 누를게요. 화살표만 나오게.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이제 평면만 잡아놓으면 이렇게 뭐 엣지를 갖다가 라인을 빼서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엣지를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려서 위치를 잡고 원래 2D 하듯이 그러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고 이런 식으로 원점이 됩니다. 자, 지금 Alt 1을 한번 눌러보세요. Alt 1. Alt 2를 누르면 정면이에요. Alt 2를 누르면 평면, Alt 2를 누르면 정면. 자, Alt 1로 갈게요. 자, Alt 1을 자, 월드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월드 WCS 기준 좌표계를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 좌표계를 WCS 얘를 기준 좌표계라고 WCS를 클릭을 하면 얘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월드가 WCS가 C-1이니까 Alt 2 이거 화면을 막 돌렸다가도 Alt 2를 돌리면 거기를 바라볼 거예요. 거기에 얘가 기준이에요. Alt 2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정면 기준 평면이 바뀐 거예요. 기준 평면이. 내가 막 스케치를 하다가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바꿔놨어. Alt 2를 누르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정면 기준이 아니라 새로 정의한 평면의 월드 기준을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WCS예요. WCS. 거기를 기준 작업의 기준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WCS를 평면으로 가고 평면으로 가고 Alt 2를 누를게요. 자, 그다음에 네, 우선 편한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솔리드 면은 여기도 하나 잡아보세요. 여기도 하나 더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솔리드 면으로부터 플러스 버튼, 솔리드 면으로부터 여기 하고 화살표 방향 맞추고 여기나 이쪽이 기준으로 확인. C20-2라고 하든지 편한 대로 만들고 원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운데다 잡고 싶으면 가운데 그냥 V 누르면 여기가 평면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C-20을 누르면 네네 이거를 지울게요. 지우고 시작을 사용되고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삭제. 왜 안 지워지지? 네, 쓰고 있대. 자, 다시 한번 만들게요. 솔리드 면에서 솔리드 면으로부터 찍고요.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보고 V
내가 원점을 옮기고 싶으면 재선택 이라고 하고 원점을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평면을 만들었을 때 밑에 설정창에 월드 작업 평면을 바꿔서 나가겠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픽뷰를 눌러서 바꿨잖아요. 그래픽뷰 그걸 안 하고 이걸 체크를 해놓으면 그쪽으로 이미 바뀐 상태에서 끝나게 돼요. 눌러볼까요? 월드 누르면 공구 작업 평면이 가게 되죠. V를 딱 누르면 여기가 기준 도형이 되죠. 기준면이 또 월드가 넘어가죠. 평면을 누르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퀵 작업 평면이라고 돼 있는 거 먼저 할게요. 퀵 작업 평면은 임시 평면이에요. 여기에 임시로 여기에 이렇게 주로 쓰는 내가 계속 쓸 것 같은 평면들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평면이 추가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시로 잠깐 만들었다 없앨 평면이 퀵 작업 평면이에요. 임시로 퀵 작업 평면을 누르고 그냥 솔리드 평면인 구간을 누르면 UV 공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XYZ 이런 식으로 임시로 평면이 만들어져요. 잠깐 여기에 다른 설명이 없죠. 뭐 원점을 바꿔라 뭐 이런 게 없이 잠깐 거기에 Z와 XY를 맞추고 그냥 여기를 작업 평면으로 퀵 작업 평면이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그리면 이 면에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잠깐 쓰고 평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근데 단점이 있죠. X, Y 위치를 꼭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이나믹 평면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평면으로 갔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플러스 버튼에서 다이나믹 평면을 눌러보세요. 다이나믹 평면은 자, 우선 내가 3D로 돼 있어요. 3D 하단을 여기를 3D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평면을 만나면 3D로 돼 있으면 평면에 수직하게 Z를 맞출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여기를 갖다 대든 여기를 갖다 대든 평면을 갖다 대면 Z축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면을 찍던지 모서리 위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찍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곳에 화살표 우리 옮길 때랑 똑같아요. 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 돌리고 90도 아니면 45도 엔터. 한 번 더 엔터. 처음에 숫자를 넣고 엔터를 넣고 한 번 더 누르면 확정이에요. 자, 대충 눌러보세요. 자, 이쪽 방향 바꿔볼까요? 가운데 여기. 그러다가 마이너스 45 엔터. 계속 바꿀 것 같으면 엔터를 한 번만 한 상태에서는 계속 입력이 돼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정해 가려면 엔터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평면이라고 이름은 뭐 여러분들 바꿔주면 되니까 V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화살표를 맞춘 곳에 평면이 생성이 돼요. 여기 바라보고 있죠. 아까 화살표를 45도 들고 45도 들었던 데를 평면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평면이라고 해요. 다이나믹 평면. 이게 다이나믹 평면. 마우스. 자,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평면을 돌릴게요. 안 바꿨네. 여기 월드로 바꿀게요. 평면 쪽을 클릭을 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소 노말로 요거 먼저 도형으로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엣지가 필요해요. 커브를 가지고 만들거나 삐뚤어져 있는 도형을 잡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 직각인 x와 y를 축을 정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커브가 필요해요. 왜냐면 커브 두 개를 가지고 x축과 y축과 z축 평면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시면 되죠.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z도 만들 수, 평면 하나 만드니까 z도 만들 수 있고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커브로 90도인. 자, 예를 들어 와이어 프레임에서 커브를 한쪽 끝단, 자,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를 빼서 x와 y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평면과 축 방향을 설치, 두 개의 커브를 잡으면, 도형을 잡으면 평면과 x, y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도형으로부터, 자, 요거의 x 방향과 y 방향, 이 y 방향은 상관없어요. 90도가 아니어도 x를 잡으면, 첫 번째 잡는 도형을 잡으면 x와 y가 잡혀요. x축 방향으로 90도인 게 y니까, 그죠? 여기는 90도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찍는 도형에 90도로, 그리고 z가 나오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위가 z가 나오고 싶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z가 올라가죠. y가 이쪽이냐, x 방향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하나, 둘, x, y, z 잡아주고 여기를 쓰겠다 라고 하는 평면이 되는 거죠. 평면을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첫 번째 찍는 도형이 x와 y축의 90도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CAD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도형으로부터.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고 첫 번째 찍은 도형으로 x축 방향을 맞추고 나머지는 뭐 화살표를 돌려가면서 맞추면 된다요. 도형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노말로부터라고 있어요. 도형, 이것도 흔하게 많이 써요. 요소 노말로부터. 내가 어느 포인트부터 어느 포인트까지 직선을 대각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쪽에 평면을 하나 만들고 싶어. 벡터만 맞추는 거예요. 벡터만. 자, 면의 수직한, 내가 커브에서 여기 벡터를 하나 여기 라인 하나 뺄게요. 요 커브에 수직한 수직한 평면을 만들 거예요. 커브 하나만 있어. 여기에서 요소 노말로부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커브를 와이어프레임을 하나 찍어주면 Z가 맞아 들어와요.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내가 원하는 방향 위쪽으로 맞춰주면 되죠? 단일 벡터 하나, 직선 하나 가지고 Z만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 스케치를 하겠다. 요소 노말로부터 V. 그럼 내가 V를 누르면 여기에 스케치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CAD 시스템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 벡터 하나 다 있어요. 방금 평면하고 솔리드 면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뭐든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이제 슬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뷰로 딱 넘어갔어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요거죠. 지금 요거 했고 요거서 여기까지 여기 했고 여기 했는데 요 그래픽 뷰로부터 안 해요. 그래픽 뷰로부터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업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스케치를 할 때는 안 쓰지만 인덱스나 오축에서 언더컷이 있는 부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한 후에 거기를 평면을 잡을 거예요. Alt를 누르고 Y축으로 여기 평면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 Alt를 누르고 이 커서 위치 위아래 화살표를 살살살살 돌려서 내가 이거는 커서 턴에 대해서는 1도로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인덱스상에 이렇게 파여있는 구간이 있고 동그라미 중에 인덱스상에 언더컷 숨어있는 구간을 여기가 더 이렇게 파여있어. 이쪽에서 바라볼 때 보이게 해야 3D 툴패스를 내면 가공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쪽으로 벡터 쪽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나와야. 근데 정확한 각도를 알 수 없어. 그럼 내가 Alt를 눌러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픽 뷰로부터라고 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언더컷으로 여기도 숨었고 여기 숨었으면 살짝 화면을 돌리고 여기를 돌려서 그에 대한 평면을 만들고 거기서 툴패스를 내는 거죠. 3D를 숨어있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는 것만큼 오축 툴패스에서 언더컷을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은 몇 가지가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툴패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있죠. 네, 뒤쪽 여기 다 있죠. 교재 10페이지 쪽부터 네, 있습니다. 자,